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 왓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스피치, 네, 말을 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을 할 때 떨리죠. 두려움도 있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누구나 공포를 느끼고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포를 느끼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가지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것. 이거는 누구나가 다 떨린다는 사실이지요. 네, 목이 좀 칼칼해서 오늘은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 왓칭을 쓴 김상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남학생이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좌불안석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떨리고 해본 적도 사실 별로 없고 연신 헛기침만 하고 막 손을 비비적대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김상훈 기자님이 MBC 기자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본인은 이게 취재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뉴스 프로를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뭐 생방송을 해본다거나 뭐 연설을 막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주어진 이 생방송 뉴스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움이 많았지만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아주 초긴장 상태로 며칠 몇 날을 보내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방송이 시작하기 되기 전에 미리 일찍 나와서 스튜디오에서 해야 될 원고도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리허설을 해보고 생방송 시작에 이제 뭐 큐 사인을 이렇게 어떻게 느껴보고 이걸 이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딱 이제 큐 사인이 딱 떨어지고 그 떨리는 뉴스 생방송이 딱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18년 전에 처음 생방송 했을 때 엄청나게 떨렸다고요. 진짜 많이 떨렸다고요. 저도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어, 저는 그전부터 뭐 행사를 하고 레크레이션 강사 활동을 하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과 이런 경험을 처음 느끼는 사람들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 김상훈 기자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과 함께 헤드라인 몇 개를 딱 읽고 사실 뉴스는 헤드라인 딱 몇 개 읽으면 다른 기자가 찍어온 그 영상이 잠깐 나가잖아요. 한 뭐 30초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보니까 긴장이 이렇게 풀리면서 다음 뉴스 원고를 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는 텀이 있는데 긴장이 확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한번 해보고 나면 왜 안 떨릴까라는 거예요. 왜 한 번 하고 나면 왜 안 떨릴까? 그거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졌기 때문이래요. 내가 큐사인이 들어오면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고 그 다음 영상을 어떻게 부르면 되겠구나라는 자기의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이미 자기가 한번 해보면서 그 이미지가 그려진 거죠. 즉, 미래의 행동이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질수록 떨리지 않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떠올리는 선명한 이미지는
완벽한 리허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떠올리는 완벽한 그 이미지가 완벽한 리허설을 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한 번의 경험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선명한 이미지가. 그래서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에 나갔던 어떤 스키점프 선수가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선발이 되고 나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스키점프 선수인데. 그래서 굉장히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병원에서 한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국가대표인데. 근데 이 선수가 그때 이 병실에 앉아서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것도 그 병실에 앉아 있는 동안 아무것도 생산적인 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선수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매일 아주 선명하게 그 이미지를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 찬바람을 맞으며 자기가 그 스키 점프대에 올라가고 스키 부츠를 신고 그 스키 점프대에 앉아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스키 점프를 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점프를 하고 착지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선명한 이미지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키점프 선수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상하셨던 대로 네. 그 스키점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대박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리허설, 내가 얼마나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내서 내가 거기에서 리허설을 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기회가 있어야 경험을 하지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짜 많은 리포터 후배들이 그런 얘기 조언을 얻으러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금방 빨리 친해져서 그거를 뭐 할 수가 있나요? 애드리브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애드리브이 나올 수가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후배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데 사실 경험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접적인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미나리 수확 현장에 갔어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아저씨를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이며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어떤 말투를 할 것이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서 내가 그걸 자꾸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갔을 때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세계적인 명연설가였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진짜 유명하죠. 정말 연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정말 유명하죠. 이 대통령이 대중 연설을 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했던 게 그 전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상상 속에서 연설을 하는 그 이미지를 반드시 그렸대요. 그다음 날 대통령 연설 생방송이 있으면 그 전날 자기 전에 정말 계속해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고 리허설을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연단에 올라가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면서 10분 동안 연설을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정말 청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청중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청중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하면서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했던 점은 존 F 케네디가 상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연설하는 것을 상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했던 그 연설 속에 반드시 청중들이 등장한 이미지를 그렸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청중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청중들 속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다는 게 이게 아주 시크릿입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케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험을 해봤대요. 대학생들에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3분씩 자유연설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연설 리허설을 해보세요.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A그룹과 B그룹으로. 그리고 A그룹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면서 리허설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나였던 거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 발표를 하는 생각을 해보라고 했대요. 그리고 반면에 B그룹에게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고 했대요. 자신을 청중과 함께 남처럼 제3자의 인물인 것처럼 자기가 연설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상상을 했대요. 내 자신이 청중이 되어보는 거죠. 그 청중이 되어서 연설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했대요. 상상 속에 청중이 있느냐, 청중이 없느냐를 비교해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상상 속에서 연설 리허설이 끝난 뒤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리허설이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만약에 1에서 10까지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다면 몇 점 정도 지금 자신감이 붙었는지 점수를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 자기를 1인칭으로 바라보고 연설을 하는 걸로 상상을 했던 학생들은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생기는 그 자신감을 평균 5점 정도로 줬대요. 그런데 B그룹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연설을 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실제로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그 자신감이 9점을 줬대요. 9점. 1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자기가 9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네.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대박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청중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아까도 이제 스키점프 선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올림픽 선수들이 실제로 이 훈련법을 가지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 다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 하고 왔대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대박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은 말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음의 리허설을 하고 정확한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이 붙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몰랐는데 저는 진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한 18년 정도 해왔지만 그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시작했고 MC도 했고 DJ도 했고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론을 몰랐는데 저는 이 이론대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어떤 행사가 딱 이렇게 뭐 잡히거나 제가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걸 밤새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막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보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본능적으로 그거를 잘하고 싶어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늘 막 머릿속으로 너무 힘들 정도로 왜냐면 그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 이미지를 그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상 속에서 늘 인터뷰하고 막 상상 속에서 늘 막 행사 진행을 하고 있고 진짜 그랬어요. 그게 진짜 연습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과 발표에 대한 이런 음 두려움이 진짜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 방법을 꼭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를 1 인칭이 아닌 3 인칭의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찰자 왓칭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우리 김상훈 기자님께서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써 놓으셨거든요. 방송국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회사 선배한테. 인턴이 혹시 필요하냐고. 근데 사실 이제 뭐 대학교 전공자들이나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되게 인턴으로 오고 싶어 하지요. 근데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좀 빽이 있어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턴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김상훈 기자님한테 "인턴을 좀 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인턴을 써도 사실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왜냐면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도 설명해 줘야 되고 자꾸 뭐 챙겨야 되고 하다못해 점심도 너무 프리하게 먹고 싶은데 인턴이 있으면 막 챙겨 줘야 되고 사실 막 되게 귀찮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인제 누군가를 부탁하니까 인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공자도 아니었어요. 로스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인턴이었는데 그냥 자기의 경력으로 방송국에서 인턴 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다라는 그 증명서 한 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어 그냥 보내라. 그냥 뭐 증명서 잘 써 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뭐 어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2 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학생의 뭐 이름은 뭐였고 키가 168 센티 정도 되고 뭐 호리호리한 편이고 말씨도 싸근싸근하고 뭐 "이런 친구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대요. 음. 그래서 어 수료 증서를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써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인턴 로 온 학생을 딱 만나서.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이것저것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냥 공부를 했대요. 방송국에 관련된 이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인턴 수료를 했다는 증서를 약속대로 잘 써 줬고 이듬해 여름방학 때 그 친구 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걸어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방송국에 와서 다시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진짜 1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이제 키가 168 이었고 또 한 달 동안 이 친구하고 그 만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키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커졌냐? 너 키 큰 거 맞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인턴 했던 그 친구가
맞다면서. 그런데 너는 그 친구의 나이가 이제 23살이었는데 사실 20살만 넘어도 성장판이 닫혀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키가 클 수 없잖아요. 너 어떻게 키가 컸냐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학생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키가 10cm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키가 제발 10cm만 크게 해주세요. 남자인데 조금 더 크고 싶습니다. 10cm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진짜 막 누구한테 쫄르듯이 누구한테 막 쫄르듯이 하나님께 늘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그 결과 진짜 1년 만에 키가 훌쩍 커졌대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에도 작은 축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평균 이상의 키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랬더니 이 김사원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야, 그런 말은 딴 데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봐. 야,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동생의 이미지도 함께 그렸대요. 왜냐면, 자기가 키가 커지는 거를 가족들이 다 많이 원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김상훈 기자가 이 와칭, 관찰자 효과, 제 3인칭으로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나 자신만 그 이미지를 매일 그린 게 아니라 엄마와 동생이 자기가 키가 커진 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미지를 함께 그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상훈 기자가 이게 너무 얘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그때만 하더라도 막 0010, 막 이런 막 국제전화 되게 비쌌을 때였는데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있잖아. 너 근데 그 관찰자 효과, 너 그 와칭을 어떻게 한 거야? 너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린 거야? 그 3인칭 이미지 그리는 거 너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우리 학교에 유명한 양자 물리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과목을 첨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 학생이. 대박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김상원 기자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와, 역시 아인슈타인을 알고, 아인슈타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이 프린스턴 대학은 다르구나. 라고 감탄을 했대요. 네. 감탄을 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게. 아니, 성장판이 닫힌 사람의 키까지 키울 수 있는 이 관찰자 효과, 와칭의 효과. 키도 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표, 여러분들의 스피치 이거 못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걸로 진짜 많은 효과를 무의식 중에 진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생방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MC를 하고 DJ를 보면서 네, 먹고 살고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관찰자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막 생기시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관찰자 효과 꼭 내가 지금 바로 앞에 발표가 있고 뭐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꼭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이 와칭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네, 원하는 바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유용하셨거나 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이야기였다면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 스킵하지 마시고 5초, 10초 정도 여러분들이 더 네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고 광고를 다 봐주시고 제 영상을 또 봐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와 또 무료 콘텐츠 또 콘서트, 토크 콘서트 네 를 만들고 함께 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따르릉 TV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민경 리포터는 다음번에 더 좋은 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